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제17과 한국의 명소와 유적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그 숲은 가깝고 조용해서 뭐뭐를 하기 좋아요. 자, 숲이요. 1번 삼림욕, 2번 사찰음식, 3번 정상, 4번 관람. 자, 삼림욕이죠. 자, 숲, 삼림. 삼림은 숲이에요. 숲하고 같은 뜻입니다. 네. 숲보다는 조금 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욕은 이 목욕이란 뜻인데 거기서 목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숲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를 몸에다 이렇게 목욕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삼림욕이라고 합니다. 삼림욕. 자, 2번 사찰 음식. 사찰 음식은 뭐예요? 어떤 음식인가요? 사찰. 절이죠, 절. 절에 가면 보통 이 절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음식들, 보통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절에서는 그런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사찰 음식이라고 합니다. 3번 정상. 정상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윗부분 여기를 정상이라고도 하죠. 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산의 위에 부분 정상을 말합니다. 자, 관람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보통 연극 같은 것도 관람할 수 있고 영화를 관람하고 내가 어떤 그 공연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는 거, 재미있게 보는 거 이런 걸 관람이라고 합니다. 자, 2번 피서에는 바다에 가서 해수욕을 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씹어요. 자, 해수욕 뭔가요? 이 욕 위에서 나왔던 이 욕이랑 같은 욕이죠. 목욕입니다. 목욕. 해수는 뭐예요? 바다죠. 바다. 여기 바다 있네요. 바다에서 해수욕.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걸 해수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 해산물은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음식. 보통 물고기, 생선, 조개, 미역 이런 걸 다 해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1번 구경하다 먹다, 2번 즐기다 맛보다, 3번 오르다 맛보다, 4번 즐기다 관람하다. 자, 해수욕을 즐기고 해산물을 맛보고 싶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수욕을 즐기다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해수욕을 즐기다. 여름에 바다에 가서 바닷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아요. 이런 걸 해수욕을 즐긴다 라고 합니다. 해수욕을 즐기다 같이 외우시고,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지만 보통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맛보다 라고 하죠. 특별하게 매일 먹는 게 아니라 그날만 좀 특별하게 먹어요. 맛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구경하다 먹다. 구경해요. 여기 관람하고 비슷한 뜻이죠. 구경하다 먹다, 오르다 맛보다, 즐기다 관람하다. 네. 자, 3번. 아이들과 경주에 있는 방문하려고 합니다. 경주는 도시 이름이죠. 보통 유적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주에 있는 방문, 이렇게 찾아가서 한번 보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 1번 유적지, 2번 명상, 3번 물놀이, 4번 수상 레포츠. 자, 유적지죠, 유적지. 유적지가 뭔가요? 유적지는 보통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궁전, 궁궐, 아니면 사찰, 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걸 유적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주에는 그런 유적지들이 많은 도시죠.
유적지를 가봐요. 방문합니다. 아이들과 경주에 있는 유적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유적지. 자, 명상은 뭐예요? 명상은 보통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버려내는 일. 그리고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아무런 집중을 하지 않는 일. 명상이라고 하죠. 3번 물놀이. 아까 해수욕 같은 것처럼 물에서 노는 거예요. 물놀이. 수상 레포츠. 수상 레포츠는 뭔가요? 레포츠는 스포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런 거를 레포츠라고 하고, 수상은 물 위에서 하는 것. 보통 이렇게 그 수상 스키 같은 거, 이렇게 수상 스키 같은 거, 이런 걸 수상 레포츠라고 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은 언제나 활기가 즐기다, 쉽다, 넘치다, 보내다. 그래서 활기가 넘치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활기가 넘치다. 활기가 넘치다. 활기는 뭔가요? 이렇게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좀 바쁘게 움직여요.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역동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활기가 넘치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활기가 넘치다. 활기가 넘치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쳐요. 네, 즐기다, 쉽다, 보내다. 다 쉬운 어휘죠. 활기가 넘치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사찰에서 차를 마시다. 사찰. 산속에 있어요. 사찰. 이 절이죠. 어떤 게 어울릴까요? 고즈넉한, 맑은, 싱싱한, 즐기는. 어떤 사찰이에요? 고즈넉한 사찰이에요. 네. 고즈넉하다 무슨 뜻인가요? 고즈넉하다라는 것은 시끄럽지 않고 좀 조용해요. 그리고 조금 편안해요. 시끄럽지 않고 편안해요. 보통 사람이 많이 없는 숲, 사람이 많이 없는 산, 이런 것들을 고즈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즈넉한 사찰, 산속에 있는 고즈넉한 사찰에서 차를 마셨대요. 고즈넉한 사찰. 외워두십시오. 고즈넉하다. 맑은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싱싱하다는 것은 보통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선 같은 것들 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싱싱해요. 즐기다. 6번 보겠습니다. 전통 한옥의 모습을 통해서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맛보다, 엿보다, 해보다, 가보다. 엿보다죠, 엿보다. 자, 전통 한옥. 옛날 우리 한국의 한옥이죠. 전통 한옥의 모습을 통해서 엿보다. 조상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조상들의 생활 모습, 어떻게 살았어요? 자, 옛날의 한옥을 우리가 지금 다시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엿볼 수 있어요. 엿보다라는 건 정말 보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엿보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봐요? 이것도 이게 원래 엿보다라는 기본적인 뜻이죠. 엿보다라는 것은 몰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살짝 좁은 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엿보다라는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어떤 조상들의 모습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았겠구나. 아주 잘 아는 것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살짝 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엿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옥의 모습을 통해서 엿봐요.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과거로의
자, 시간여행, 템플스테이, 캠핑, 모래찜질. 자, 이거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게 민속촌이죠, 민속촌. 민속촌 가보셨나요? 민속촌은 한국의 전통 가옥, 전통 한옥, 그러니까 한국이 옛날에 만들었던,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살던 건물들을 거기에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런 사람들처럼 그 옛날 한국의 옷을 전통 한복을 입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과거에 그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곳이죠. 민속촌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것은 템플스테이. 명어입니다, 영어. 템플스테이 영어인데, 그러니까 사찰에서 하루 생활하는 거예요. 사찰에서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사찰에서 이렇게 그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템플스테이를 하면 머릿속에 좀 복잡한 생각들이 좀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네요. 템플스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캠핑이죠. 이것도 영어입니다. 캠핑. 이렇게 텐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음식도 먹고, 가족들이 가서 음식도 먹고, 산이나 바다에서 이렇게 물놀이나 이렇게 산림욕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를 캠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래찜질. 그래서 모래 바닷가죠. 바닷가 해수욕장인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서 바닷가의 모래 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이렇게 덮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있는 거 모래찜질이라고 합니다. 자, 민속촌, 템플스테이, 캠핑, 모래찜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7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 민속촌. 민속촌에서 과거로의 뭐뭐를 하다. 1번 시간여행, 템플스테이, 캠핑, 모래찜질. 자, 시간여행이죠. 자, 아까 우리 템플스테이랑 캠핑, 모래찜질은 다 배웠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민속촌에 가면 과거로 시간여행. 민속촌에 가면 마치 내가 과거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을 시간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름마다 가족하고 해수욕장에 얼마나 갔어요? 가요? 가곤 했어요? 가려던 참이에요? 가나 봐요. 자, 가곤 했어요. 자, 가곤 했어요. 여름마다 라는 게 있으니까 가곤 했어요. 곤하다. 이거 자주 한다는 말이죠. 자주. 여러 번 했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여러 번 했거나 지금 계속 여러 번 하고 있다고 하면 가곤 했어요. 가곤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여름마다 라고 여러 번 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가곤 했어요. 좋습니다.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이거는 아니고요. 가려던 참이에요. 가나 봐요. 아닙니다. 자, 9번. 여행처럼 스트레스를 풀어요. 좋은 게 없죠. 1번 푸는 바람에, 2번 푸는 김에, 2번 풀기에, 푸느니. 자, 기회죠. 기회. 풀기에. 여행처럼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은 게 없죠. 자, 기회죠. 기회. 기회는 뭐예요? 뭐뭐 하기처럼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요. 동사를 명사로 만들고 보통 뒤에 좋아요, 나빠요. 먹기에 좋아요, 먹기에 나빠요, 하기에 좋아요, 하기에 나빠요. 이렇게처럼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서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뭐뭐 하기에 좋아요, 뭐뭐 하기에 나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문법입니다. 자,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휴가에 나는 경주에 가보기로 했다. 평소에 한국 친구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경주에 꼭 가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경주는 지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가까웠는데 서울역에서 KTX로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주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높은 건물이 없고 찻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먼저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토함산에 가보기로 했다. 토함산에 가는 길에도 여기저기 역사적인 유적과 유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불국사에 도착하자 먼저 한국의 1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다보탑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천천히 둘러본 불국사는 건축 양식이 너무 아름다워 감탄이 절로 나왔다. 불국사를 구경한 후에 석굴암에도 올라가 보았다. 석굴암까지 올라가자 다리는 아팠지만 신라 사람들의 뛰어난 조각 기술과 불상이 주는 장엄함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졌다. 자, 1번. 한국 친구들이 경주 관광을 추천했다. 맞나요? 자, 평소에 한국 친구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경주에 꼭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꼭 가봐야 한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네, 비슷한 뜻이겠네요. 친구들이 맞습니다. 자, 2번. 높은 건물과 차 소리가 없어서 과거 속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경주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높은 건물이 없고 차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였고, 그래서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다. 과거 속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과거로 시간 여행이에요. 마치 과거에 가본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불국사의 다보탑은 한국의 10원짜리 동전에 나온다. 자, 불국사에 도착하자 한국의 1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다보탑 10원짜리 동전에 나옵니다. 네. 3번도 맞네요. 자, 4번. 석굴암을 보고 감동하여 크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맞나요? 자, 석굴암까지 올라갔는데 뛰어난 조각 기술과 불상이 주는 장엄함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졌어요. 자, 고개가 숙여졌다. 이 고개가 숙여졌다는 건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고개가 숙여졌다는 말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존경스럽게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좋구나. 정말 대단한데. 정말 이건 뛰어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에요. 고개가 숙여졌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사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